10월에 19권의 장편 소설을 읽었는데요. 간단하게 하나씩 어땠는지 말씀드리고 이달의 베스트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점수는 5점 만점이고요. 3점 이상부터는 취향이 맞으면 굉장히 재밌게 볼 수 있는 책입니다. 첫 번째 책은 히가시노 게이고의 사명과 영혼의 경계입니다. 2007년에 나온 책이고 의학 서스펜스물입니다. 주인공 유키의 아버지가 가슴에 생긴 종양 수술을 받다가 사망하는데요. 아버지의 죽음에 의문을 품은 유키가 직접 의사가 돼서 진실을 찾으려 하는 내용입니다. 히가시노 게이고 책답게 술술 잘 읽히긴 하는데요. 수많은 히가시노의 책 중에 이 책을 굳이 읽어야 할 이유가 느껴지진 않았어요. 전개는 평범했고 결말은 아쉬웠거든요. 두 번째 책은 아네 카트린의 봄안의 아가트입니다. 2019년에 스크리베레 페르 아모레 국제문학상 수상작이라고 소개돼 있던 책이었는데요. 이런 상이 있는지 이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무슨 상인지 궁금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딱히 정보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유명한 상은 아닌가 봐요. 표지도 재미가 없어 보여서 넘어갈까 했는데 분량이 160쪽밖에 안 되기도 하고 이 책을 보고 깨달음을 얻었다는 리뷰도 있길래 읽어보았는데요. 전 깨달음 같은 거라곤 하나도 느껴진 게 없었고 왜 상을 받았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내용은 50년 동안 정신과 의사 일을 해온 주인공이 은퇴 계획을 다 짜놓는데요. 아가트라는 계획에 없던 환자가 들어오면서 은퇴 계획에 문제가 생긴 의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좋았던 점을 하나 꼽으라면 걱정했던 것보단 지루하지 않게 읽었다는 정도가 있겠네요. 세 번째 책은 사쿠라이 미나의 내가 선생님을 죽였다입니다. 학생들에게 인기도 많았고 성실해 보였던 선생이 갑자기 옥상에서 떨어져 자살을 하는데요. 왜 선생이 자살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가독성은 10월에 읽은 책 중 손에 꼽을 정도로 좋았는데요. 전개 방식이 굉장히 답답합니다. 선생이 자살 전에 있었던 일들을 4명의 학생 시점으로 보여주는데요. 똑같은 시기의 일을 화자만 4번 바꿔서 서술하다 보니까 조금 지루하기도 했고요. 선생이 고구마 100개를 먹은 인물이라서 보다가 속이 터집니다. 보다가 짜증이 날 정도였어요. 네 번째 책은 더글라스 케네디의 데드하트입니다. 더글라스 케네디는 빅픽처로 유명한 작가인데요. 저도 빅픽처를 엄청 옛날에 읽어봤었는데 그렇게 재밌다고 느끼진 못했거든요. 이 책도 마찬가지였어요. 주인공 닉이 오지 여행을 하다가 어떤 여자에게 납치를 당하고 거기서 강제로 결혼을 하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설정만 보면 굉장히 세고 특이하잖아요. 근데 전개가 그에 비해 평범해요. 다섯 번째 책은 김하연 작가님의 그곳에 내가 있어준다면입니다. 불행한 아이들이 시간을 바꿀 수 있는 집을 발견하면서 새로운 삶을 꿈꾸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시간을 건너는 집의 2편인데요. 1편을 굉장히 재밌게 봐서 2편까지 봤는데 2편도 재밌었지만 1편이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청소년 소설을 좋아하시면 시간을 건너는 집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 책은 정혜연 작가님의 패키지입니다. 정혜연 작가님은 홍학의 자리로 굉장히 유명하시죠. 저도 홍학의 자리는 굉장히 재밌게 봤었는데요. 이상하게 작가님의 다른 책은 그 책만큼의 감흥이 안 오더라고요. 이 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잘 읽히기는 하는데 책에 빈틈이 너무 많았어요. 인물의 서사가 너무 부족했고 그러다 보니 공감도 몰입도 전혀 안 됐습니다. 일곱 번째 책은 조혜은 작가님의 만조를 기다리며입니다. 이 책은 위즈더 아무스의 위픽 시리즈로 나온 책인데요. 보통 단편은 여러 단편을 묶어서 소설집으로 내잖아요. 근데 위픽 시리즈는 단편 딱 하나만 넣어서 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책도 132쪽밖에 안 됩니다. 근데 단편 하나에 132쪽이면 긴 편인 것 같긴 해요. 단편답게 잔잔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평소 조혜은 작가님 스타일의 지옥 널뛰기 같은 전개를 생각하시면 실망하실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책은 김신혜 작가님의 친애하는 나의 술입니다. 에세이를 좋아하시면 익숙한 작가님인데요. 보노보노처럼 살다니 다행이야라는 책을 쓰셨던 작가님이에요. 이 책은 알코올 중독자가 어떻게 탄생하는가를 재훈이라는 인물로 보여주는데요. 알코올 중독에 빠진 모습을 정말 가감없이 보여주는데 그 몰입감이 굉장한 책이었어요. 아홉 번째 책은 이금희 작가님의 유진과 유진입니다. 이 책은 청소년 소설로 유명한 이금희 작가님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괜히 대표작이 아니더라고요. 똑같은 일을 겪은 두 유진이 부모님의 각기 다른 대처 때문에 성격이 변해버리는 이야기인데요. 가독성도 좋았고 뒤로 갈수록 더 빠져들면서 봤습니다. 작가의 말에서 이 이야기의 시작이 작가님의 경험이라고 솔직하게 고백해주셔서 뒷마무리도 정말 좋았던 책이에요. 열 번째 책은 미치오 슈스케의 폭포의 밤입니다. 미치오 슈스케는 한국에서 굉장히 인지도가 높은 일본 작가죠. 책도 그만큼 많은데요. 저도 10권은 본 것 같아요. 폭포의 밤은 장편과 단편의 중간격인 연작 소설인데 기대 이하였어요. 왜냐면 책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게 이거다 이렇게 딱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해주고 넘어가 버리거든요. 마지막에 옹기니의 말을 보고 나서야 이해가 돼서 조금 어이가 없었습니다. 미치오 슈스케라는 작가의 책을 아직 안 읽어보셨다면 단편으로는 노엘, 장편으로는 용서받지 못한 밤을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대표작인 해바라기가 피지 않는 여름도 괜찮긴 한데 소재가 호불호가 많이 갈립니다. 11번째 책은 우신영 작가님의 시티뷰입니다. 마음속의 남모를 어둠을 지니고 사는 인물들에 대한 책인데요. 14회 혼불 문학상 수상작이라길래 기대를 했는데 실망이 좀 컸습니다. 일단 어려운 단어가 꽤 많이 나와요. 읽다가 사전을 몇 번을 검색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흥미를 생기게 해야 할 프롤로그가 너무 재미가 없습니다. 만약 이 책을 읽으실 예정이라면 프롤로그는 그냥 건너뛰고 읽는 걸 추천드려요. 이 책은 장편 소설이지만 단편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더 잘 맞으실 것 같아요. 12번째 책은 이치조 미사키의 내가 마지막으로 남긴 노래입니다. 시를 좋아하는 남학생과 노래를 좋아하는 여학생이 힘을 합쳐 자작곡을 만드는 이야기인데요. 눈물 쥐어짜는 청춘 로맨스 소설이에요.
이 작가님의 다른 책을 보니까 슬픈 로맨스 소설 전문인 것 같더라고요. 로맨스 소설이다 보니 전개가 조금 뻔했다는 것 말고는 꽤 재밌게 봤습니다. 13번째 책은 최근에 오렌지와 빵카를 쓰셨던 청해 작가님이 23년에 쓴 SF 소설 포구 속의 우주입니다. 저는 우주를 배경으로 한 SF 소설을 좋아하지 않는데요. 중반까지는 몇 개의 문장이 좋았던 것 말고는 제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3분의 2 지점쯤 되니까 이야기에 불이 확 붙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초집중 모드로 봤습니다. 23년 K스토리 공모전 SF 부문 최우수작이던데 홍보를 따로 안 했는지 리뷰가 없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이 책을 어떻게 느꼈나 궁금했는데 참고 자료가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혹시 이 책 보신 분 있다면 어떠셨는지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14번째 책은 고바야시 유카의 저지먼트입니다. 가해자에게 똑같이 되갚아 줄 수 있는 복수법이 제정되면 어떨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싸이다 복수를 생각하고 본 책인데 기대만큼 속 시원하진 않더라고요. 전 단편보다 장편을 좋아하는데요. 이 책은 말만 장편 소설이지 구성이 단편에 가까워요. 가독성은 나쁘지 않아서 단편을 좋아하신다면 한번 읽어보셔도 괜찮을 듯합니다. 15번째 책은 오희명 작가님의 너의 얼굴이 궁금해입니다. 정반대인 남녀가 서로에게 끌리는 로맨스 소설이에요. 로맨스 소설임에도 분위기가 몽글몽글하기보단 담백한 게 특징인 책인데요. 현실적인 어른들의 로맨스 소설을 보고 싶다면 추천드립니다. 16번째 책은 안채훈 작가님의 소년기입니다. 200페이지 정도의 적은 분량의 책인데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줄거리는 자살에 실패한 소년의 이후 1년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살이라는 소재 때문에 무거운 분위기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무겁기만 하거나 가볍기만 하거나 하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서촌의 기억이라는 책도 재밌다던데 그 책도 꼭 읽어볼 예정입니다. 17번째 책은 친앤 미키토의 무너지는 뇌를 끌어안고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아버지가 남긴 빚 때문에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의사가 됐는데요. 실습을 나간 병동에서 뇌종양 환자와 사랑에 빠집니다. 그래서 의사와 환자의 로맨스 이야기인가 보다 했는데요. 책 중반에 의사가 사랑했던 환자가 죽고 나서 분위기가 미스터리로 확 바뀝니다. 진짜 그때부터 예상치도 못했던 반전이 휘몰아치는데요. 뒤통수를 몇 번을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미스터리물을 좋아하시면 추천해드립니다. 18번째 책은 오인칸 브레이스웨이트의 언니, 내가 남자를 죽였어입니다. 남자친구를 죽이는 습관이 있는 여동생을 차마 신고하지 못하고 도와주는 언니의 이야기에 대한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 오인칸 브레이스웨이트는 나이지리아의 젊은 여성 작가인데요. 나이지리아 책은 처음 읽었는데 생각보단 괜찮았습니다. 파격적인 소재에 비해서 초반이 좀 심심했는데요. 중반부터 본격적인 구도가 나오고 나서는 흥미가 확 생기더라고요. 첫 챕터가 3문장으로 끝나는 걸 보면 알 수 있듯 한 챕터가 굉장히 짧은데요. 그 덕에 읽을 때 부담이 없고 편해서 좋았어요. 마지막 19번째 책은 설재인 작가님의 내가 너에게 가면입니다. 식단 조절에 예민한 프로 복서에게 꼬마 아이가 자꾸 빵을 먹이려고 한다는 게 주 내용인데요. 저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굉장히 귀엽고 재밌는 책이에요. 보면서 몇 번을 웃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힐링까지 돼요. 가독성도 매우 좋고 내용도 쉬워서 독서 초심자도 읽기 좋은 책입니다. 여기까지 19권의 책을 살펴봤는데요. 심사숙고 끝에 베스트 4권을 뽑아봤습니다. 유진과 유진, 소년기, 무너지는 뇌를 끌어안고, 내가 너에게 가면입니다. 여기까지 10월 독서 결산 영상이었고요.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반응이 좋다면 11월에도 독서 결산 영상 만들어 볼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